주식형 온라인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목요일이고요. 19시 10분. 조금 지금 시간 넘어갔죠? 오늘 굉장히 여러분들은 행복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걱정했었던 FOMC 회의 결과, 의사록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윤정도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예? 테이퍼링 단행하겠다. 어떨 때 경기가 더 급격하게 개선됐을 때, 지금도 개선돼서 좋은데 그 이상 더 급격하게 개선됐을 때, 결론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시죠. 기존에 우리가 이제 박스경제 TV에서 이 설명드렸어요. 오늘은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에 관련해서 부작용과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 전체적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런데 이건 전부 교과서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박스경제 TV 다시 보셔야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임폭 가져가는 기준점들이 뭐예요? FOMC 회의가 요래. FOMC 회의가 날짜 기준으로 45 거래일 동안에 한 번, 그러니까 거래일이 아닙니다. 45일 수준에 한 번, 1년에 8차례, 흔히들 알고 있을 때 12차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조차도 모르면서 금리 얘기를 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45일에 한 번 정도의 FOMC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에 1월, 3월, 4월 이 부분의 흐름에서 우리가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윤정도한테 머슴한테 다 맡겨놓으시든가. 머슴이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중간 띄엄 그렇게 알고 계시면은 대처가 안 되죠. 다시 얘기해서 이런 내용이에요. 정례회의 때 1월 달의 기준입니다. 테이퍼링이라는 긴축이라는 얘기가 이미 그때 나왔었다라는 말이에요. 긴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기준에서 결론적으로 지금은 긴축을 안 한다. 왜 그런다 그랬어요? 대선에 대한 내용. 아무리 FED가 독립부서라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 뭐가 안 됩니까? 대선에 대한 내용. 아무리 독립적이어도 대선에서 공약한 경기 부양책 부분을 그 사이에 경기가 더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더 좋아졌죠. 대선 공약할 때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러나서 3월 달에도 여전히 이제 막 의회 통과하고 자금 집행이 이제 막 시작되는 시점에 중앙은행이 긴축합니다. 긴축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대처하는 범위가 뭐예요? 테이퍼링 얘기 나오는 걸 봐서는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준 입장에서는 긴축을 단행하지 못하는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있다. 물론 이게 제가 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는 실제 아직까지는 견딜만 해서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다만 월가에서 놓고 보는 시점 기준도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된다. 더 이상 안 되니까 당장 긴축해라 이런 내용은 아닌데 더 이상은 안 된다의 기준이 뭡니까? 더 이상은 안 된다의 기준은 벌써 실물 경기가 또 실물 인플레이션이 더 세져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에서도 나왔다는 거죠. 오늘 야간 22시 박스경제 TV에는요. 또 23시 10분 야간 교육에는요. 여러분들께 채권 10년 만기물 미국 국채 채권 수익률 선차트도 같이 한 번 더 보여드릴 거예요. 다시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 당시 기준에 3월달, 4월달 채권 수익률 그거 조금 움직이는 거 가지고도 호들갑을 떨고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의 기준의 흐름이라면 인플레이션 오르간 긴축까지 얘기가 나오는 흐름이라면 그렇다면 시장은 막 깨져 내려가야 돼요. 그죠? 이게 악재라면은 이건 뭐다? 호재입니다. 호재. 수십 번을 얘기해도 이건 호재입니다. 34년 주식한 윤정도가요. 22년 동안 여러분들께 멘토링 서비스 해드렸죠. 그 기준에서 매번 말씀드리는 게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리는데 이게 악재야?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리겠다는데 악재냐고. 경기가 좋아서 더 이상 어떻게 양적 완화 시중에 자금을 안 뿌려도 된다. 매달 최소 $1,200 채권 매입 프로그램 이것을 줄이겠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 긴축입니다.
두 번째 긴축은 실질 시장에서 유동성을 빼오는 것 같다겠죠. 세 번째 기준은 금리를 올리는 기준금리의 인상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어. 그리고 또 하면 어때? 긴축을 한다고 해서 시장이 깨졌냐? 2013년도에 폭등, 2015년 12월부터 금리 올린 이후에 불확실성에서 의해 폭등 랠리. 오히려 그러면 금리를 올리거나 긴축을 하면 폭등이라고 하는데 지금 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정신사나 모르겠어. 어지러워. 누구는 악재라 그러고 누구는 호재라 그러고 야 무슨 고전적인 얘기를 한다 그러고 누구는 실제 경제에서는 상관없다 그러고 윤정도 말만 들으시면 되잖아. 윤정도 말대로 움직이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시장은 급등이 나오는데 지금 기준에서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방금처럼 불확실성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불확실성에 대한 욕구. 결론적으로 아무 내용이 아니란 얘기예요. 기준금리의 기준 봐보세요. 제로금리, 제로금리. 제로금리에서 자금 이동이 나온다. 무슨 소리를 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릴 때 자금 이동의 가장 기준점은 뭐예요? 조금 전에 보실 때 브릭스 시장 정도 금리 격차가 뛰어나죠. 눈에 확 띄죠. 이런 금리 격차가 났을 때 야 이거 내 돈 여기다 넣어놔봐야 수익도 안 나더라. 내 돈 여기다 놔봐야 인플레이션이 2%라는데 오히려 내 자산은 축소가 돼버리더라. 야 나 지금 뭘 먹고 살아야 되는데 대출 받아가지고 한번 여기다 넣어볼까? 이자만 갖고도 대출금 받고도 또 수익이 날 텐데 라고. 그러한 매매 기법이 있겠죠. 그런데 그 금리가 이렇게 미국에서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올릴 때 17번 올릴 때 그때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더디게 올라갔어요. 더디게. 그러면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갔느냐? 그렇지 않죠. 금융시장에서 주식시장은 일부잖아요. 금융시장, 자본시장의 꽃은 주식시장이다.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얼마? 외국인들이 55조를 팔았습니다. 사실상 55조를 언제부터? 2005년 하반기부터 해서 2007년까지 55조 일단.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팔았죠. 근데 결론은 금리 격차 때문에 팔았다. 팔아서 해외 송금을 했다. 에이 거짓말쟁이들. 거짓말쟁이들. 그래서 55조를 팔아서 해외 송금을 하면서 달러를 사야 되니까 달러가 강세를 띠고 원화가 약세를 떴다. 에이 거짓말쟁이들. 2007년도 기준에 환율은요. 2004년 3분기에 1140원 하던 게 환율이 깨져가지고 900원이 이탈되죠. 899원까지 내려갑니다. 외국인이 달러를 사서 송금을 했다면 달러가 강세를 띠고 원화 약세를 띄어야지. 되도 않는 소리. 너무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내용 가지고 대처를 하려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잘 기억해 보세요. 이때 폭락 나왔어요? 제로금리에서 긴축했다고 해서 2013년대 폭락 나왔습니까? 그런 거를 이겨내고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야만 이런 HMM, 오늘 얼마나 좋아. 2부 시간에 HMM 설명드릴 거예요. 오늘 1부 온라인 교육 강좌 19시 10분 이 기준에서도 HMM은 설명을 조금만 드릴 것 같아요. 시간상에 따라서. 그럼 어디까지? 삼성 엔지니어링 교육까지 제대로 해드릴 겁니다. 두산 중공업까지 제대로 해드릴 거예요. 이런 종목군들의 수익이 주도주에서 오늘 자동차가 좀 어렵게 했지만 자동차까지도 긍정적이었다면 이런 종목군들까지 보면서 상한가 수익까지도 잡아낼 수 있었겠죠. 대덕의 기준도 2천억 수준의 거래대금이 터져버리고. 결론적으로 잘 보시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별게 없어요. 장중에 VVIP 방에서만 교육용으로 쭉 잡아드렸습니다. 결론은 저 동그라미 쳐드린 부분에 대한 기준점인데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공모가 수준에서 지금 거래가 시작이 됐단 말이죠. 요즘에 이제 공모주들의 인기가 시들해졌어요. 그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작년 2020년도 어떻게 됐어요? 8월, 9월, 10월 시장이 안 좋았죠. 그렇게 돼서 예전에 막 기억나세요? 피플, 박셀 막 이랬잖아요. 피플 바이오, 박셀 바이오. 이 종목군들이 심지어는요, 공모가 미만으로 끌려 내려갔어요. 시가총액 2천억 이런 수준까지. 그렇게 돼서 윤정두가 시장 살아날 때 10월 말 바닥 찍고 IT 폭등 나오고 자동차 날아가고 자동차는 조금 더디게 날아갔죠. 그리고 LG화학 움직이고 IT가 막 엄청난 폭등이 나올 때 우리가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 중에서 때가 안 묻은 공모가보다 밀려 내려와 있던 그 종목들을 들여다보자 했는데 여기서 대박이 난 거죠. 초대박이 난 거죠. 그게 박셀 피플 막 이러면서 까불고 놀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의 기준은 이제 공모주에 대한 충격이 한번 빵 나온 거죠. SKIT 거기에서부터.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금 샘CNS가 공모 가격 수준에서 그리고 나서 눌리고. 그런데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어차피 공모주였기 때문에 초대량 거래량이 터져버린 거죠. 초대량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요. 그럼 거래량이 터지고 윗골이 달리고 난 다음에 꼬리 달고 내려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 범위, 공략 범위가 어려우셨다라고 한다면 이 기준 거래량은 벌써 이미 터진 거예요. 이 기준 거래량은 뭐예요? 8,000원이라고 만약에 기준 잡는다. 뭐 종가 기준으로 따졌을 때 8,000원대에서 끝났잖아요. 그럼 2,000억이 터지려면 2,5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지면 2,000억입니다. 그죠? 그러면 넉넉 잡아서 3천만 주 터지면 된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데 그 이상 뭐 오늘 어마어마하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거래 대금 기준 5위 안에 들어오죠. 그러면 일단 거래량이 수반된 상태야. 여기서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장중의 꼬리가 일단은 몸통으로 이렇게 형성됐을 거 아닙니까? 이 몸통의 캔들이라고 생각을 일단 먼저 하시고 몸통의 캔들이라고 일단 먼저 생각하시는 사이에서 눌림목이 나와요. 눌림목이 나와 이렇게. 결론적으로 절반의 눌림이 나오고 되돌리는 기준에 기준 거래량은 이미 수반돼 있는데 뭐 밀려 내려왔다고 해 무조건 따라붙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거래 대금이 터져 준다는 거죠. 다시. 그래서 앞전에 의미 있는 거래량의 60, 70% 여기까지 올라온 거래량의 60, 70%를 보셔도 되고 7, 80%를 보셔도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5MA, 20MA 5개 이게 5개의 캔들의 평균 거래량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20개의 캔들의 거래량의 기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기준에서 양봉이 나와줄 때 그럼 이 가격대가 얼마냐의 기준을 잡는 거죠. 얼마? 7,000원 수준. 7,000원에 오늘 종가가 8,300원이면 20% 수준인데 그걸 다 잡아먹을 수 있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꼬리 달렸잖아요. 이렇게. 예? 꼬리 달리면 여기서 차익 실현한다는 거예요. 결과가 상한가인 거지.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냅두고 놨는데 상한가 가더라. 그러면 고점이 이 당시 기준에 얼마였을까요? 8,000원 수준이었잖아요. 8,100원. 8,100원에서 얼마? 7,000원까지 미끄러지는데 그냥 갖고 이러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5% 혹은 2% 이런 걸 어디서 찾아서네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 매직 계산기. 매직 계산기. 또 거래량 교육 오늘 23시 10분에 거래량 교육 자료 올려드리고 거래량 교육 동영상도 올려드릴 거예요. PPT 페이지가 많죠. 그 페이지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된다고. 지금은 그냥 올려드렸잖아. 조금 이따가 22시 방송에서는 그 자료를 몇 장 꽂아놓고 보여드릴게요. 거래대금이 2,000억 이상 터져야 된다. 그 거래대금 기준에서 돌려질 때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수반되는 흐름 속에서 양봉이 나와줘야 된다. 그럼 여기서 따라 붙는다. 그리고 여기서 차익 실현해야죠. 어떻게? 결과론적인 게 아니라 꼬리 달고 내려오면 무조건.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을 했는데 여기서 다시 5MA, 20MA. 앞전에 의미 있는 거래량은 안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격적이신 분들 아니면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러면 앞전에 의미 있는 거래량이 아닌 5MA, 20MA, 5개의 평균, 20개의 평균 거래량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왔다. 그럼 여기서 다시 들어갈 수 있죠. 이게 얼마의 기준이에요? 7,300원. 그러고 나서 8,300원. 그럼 얼마예요? 또 12%, 15%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고점 대비해서 또 밀려내려면 또 차익 실현인 거예요. 맨 마지막 자랑은 이건 못 들어가지. 여기서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났던 분들이라면 순간적으로 따라붙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이평선에 대한 기준점의 라인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평선을 하나 쫙 잡아드렸어요. 그죠? 이 이평선의 기울기가 형성이 돼서 나옵니다. 이 기울기가 하향이 되느냐 상향이 되느냐 이 부분을 가중치를 줘서 먼저 잡아내는 쪽. 가중치를 줬다라는 건 뭐냐면 이 매직 시그널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에서 돌려지는 흐름에 또 앞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시그널이 나온다면 돌려지는 흐름에서 따라붙는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거래량이 수반 안 되면 못 따라붙죠.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다시 영선 위에서 크로스를 유지하고 올려놓을 때 거래량이 수반될 때 이런 때 기준. 차익 실현은요. 꺾여지죠. 미리 꺾이죠. 그럼 성향에 따라서는 고민을 하는 거지. 영선 위쪽인데 아직 견뎌볼까? 아니면 꺾였으니까 여기서 잘라낼까? 여기서 잘라낼까? 근데 우리는 매직 계산기의 기준점을 잡아서 1.5 이상 밀리면 50% 이상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을 잡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 시장에 대해서 우와 미국장이 박살났어요. 박살났는데요. 이 내용들은 뭐 한 번씩 자료 올려드리니까 쭉쭉쭉 그냥 넘겨보시면 돼.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야 국채 수익률 개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개뿔 윤정도는 개띠니까 개뿔이라고 해도 돼. 1.7에 달했는데도 아무런 감흥도 없어. 누구 하나 얘기도 안 해. 쳐다도 안 봐. 그걸 가지고 1.4, 1.5일 때 호들갑을 떠고 대세랑 나온다 그러고 결국은 아무런 영향 없잖아. 3%까지 가도 영향이 없더라니까요. 그게 2013년, 2016년에 봤을 때.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들 미국장에서 긴축한다며. FOMC 의사록을 보니까 앞으로 경기가 급격히 좋아지면 당연히 긴축할 거야. 그런 내용 자체를 처음 언급했단 말이야. 그럼 다우가 폭등이 나오고 나스닥 폭락이 나와야죠. 여태까지 그렇게 설명이 돼 왔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나스닥이 제일 많이 줄여. 응? 미국 증시 보면은 다우지수 꼴이 이만큼 달아났어. 그럼 오늘 개장초부터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처럼 IT에서 낙폭이 심화됐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화요일에도 오늘에도 자 시초가 돌려 매수. 종가가 제한적으로 끝났지만 매수. 왜? 미국 시장의 수요일 기준 우리 시장일 때 미끄러진 부분 오늘 추가적으로 새벽에 미끄러졌던 부분 꼬리 달고 닫아서 돌려놨단 말이에요. 불확실성 부분이 의사록에 대한 불확실성 부분이 전부 해결이 됐는데 그것도 어제 야간에 분명히 말씀드린 게 한간에는 뭐라 그래요? 채널 돌리지 마시라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팔 같지도 않은 것들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이번에 오히려 좀 지표가 안 좋게 나와서 그럼 테이퍼링이 뭐 미뤄져. 정신이 나간 거지. 지표가 좋게 나오고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차익 실현 요건 나오면 그 차익 실현에 대해서 한번 충격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요. 지표가 좋은데 주가가 밀려요? 지표가 좋은데 지수가 밀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중장기로 보면은 지표가 좋다는 건 대세 상승 랠리를 지속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지표가 좋아서 대세 상승 기준인데 또 한 가지의 착각적인 착시 현상은 뭡니까? 성장주 다 팔아야 된다는데 그걸 바로 무슨 기술주가 잘못된 거냐. 아니잖아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업종 기술주뿐이 없다. 결론적으로 기술주의 기준에서 시장을 견인해 왔고 결국은 확인해 보니 나스닥의 강세가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강세가 다우나 S&P 500 지수보다 월등한 장대 양봉으로 표출이 되더라. 누적 수익률도 가장 이쪽이 높더라. 독일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를 지속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일본도 지금 뭐 최근 들어 3거래일째 많이 두들겨 맞았지만은 일본도 30년 만에 신고가 랠리를 지속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만 지수도 말도 안 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술주들이 충격이 나와요. 아니 왜? 금리를 지금 이렇게 올렸어요? 시중의 유동성을 한 방에 그냥 다 뺏어왔나? 아니 그렇다 손 치더라도 실적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IT가 뭐 문제가 있어요? 바이오나 테슬라겠죠. 막연하게 기술주 팔고요. 기술주 하이닉스 PER이 7배인데 오히려 포스코의 PER은 9배를 훌쩍 넘겼었는데 그럼 누굴 사야 돼? 얘를 사야 되죠. 실적 규모 자체가 다르잖아요. 실적 규모 자체가. 결론적으로 그러한 명목에서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유가증권 시장의 이 흐름이 지금까지 포스코 덕분에 이 포스코는 어째서 여기서부터죠. HMM에서부터 조선주로 조선주에서부터 다시 철강으로 그 밖에 선거 지나고 나서 건설주도 이런 쪽에서 시장을 방어를 해준 거죠. IT가 눌려져 있는 흐름을 방어를 해준 겁니다. 그 방어를 해주는 부분을 이제는 이 지수를 넘겨줘야만 나머지 업종군들이 추가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넘길 수 있을 때 명분이 된단 말이에요. 포스코 지금 9배인데 시장이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겨요. 그러면 10배, 11배 수준의 PER을 형성하더라도 시장 자체가 지금 그렇게 가요. PER. 화폐 가치가 훼손됐어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장은 IT에서 못 가면 지수 넘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찔끔찔끔 올라가는 거 의미 없다 그랬죠. 이렇게 올라와야지 이렇게. 주가 끌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못 올라가고 찔끔찔끔 움직여버리면 나중에는 두들겨 맞아. 왜? 누구나가 아는 펀더멘탈적인 기준에 있어서 대형주가 거품이 많이 끼는 건 힘들단 말이에요.
특이한 케이스, 바이오나 이런 쪽 말고는. 결론적으로는 이들이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누가? 전기전자 업종.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 많이 밀렸죠. 이거 바보 같죠? 이게 바보입니까? 그렇다고? 바보가 아니잖아. 왜? 시장 지수 다 끌어올린 거 이게 끌어올린 거야. 여전히 시장 대비 더 강한 44% 올라와 있습니다. 이 종가 기준이. 시장은 얼마요? 40% 수준. 그러면 쉴 만큼 쉬었다는 거죠. 쉴 만큼 쉬고 그 이상 쉬었다는 얘기야. 거기다가 이때 마지막으로 밀린 이 흐름. 어떻게 밀렸어요? 일본 쪽의 영향, 또 대만 쪽의 영향. 그게 어떤 기준? 심리적인 기준. 그게 결론적으로 심리적인 기준에서의 눌림폭의 기준은 전부 해소할 수 있다. 나머지 부분의 지표분들을 보시고 대처할 수 있다. 일본 니케이 지수의 3%대 급락이 아시아 증시에 또 우리나라 증시에 추가적인 IT의 투매를 연동시킨 거죠. 요 기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 추가 급락이 나왔던 부분은 대만의 8% 장중. 이건 뭐다? 고빈도 거래에서의 흐름이다. 그러고 나서 꼬리 달고 다 돌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한 번 더 일본이 2%대 조정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가 눌려졌는데 상대적으로 눌려지고 상대적으로 방어를 한 거예요. 사실은 누가? IT만 박살이 난 거죠. 과도하게. 이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잘 지켜줘야 되는데 삼성전자 8만 원 이탈이나 LG전자 15만 원 이탈 이 부분은 그나마도 제한적으로 눌린 거예요. 하이닉스가 무슨 12만 원이 깨져. 아니 무슨 삼성전기가 무슨 뭐 그냥 주가가 쭉쭉 막 16만 원 이탈되는 그런 삼성전기의 흐름들 전부 기회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좀 편안해질 때 이런 HMN 가지고 이런 7%대 수익 이거 4만 2천 원에 들어왔잖아. 언제요? 화요일 날 들어가서 이렇게 화요일 날 들어가서 이렇게 하루 만에 이 수익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응? HMM을 3월 말에 잘 보세요. HMM 3월 말에 얼마에 팔았어요? 그때 고점이 35,700원이에요. 말씀드렸죠. 오버슈팅 얼마? 20% 변동이 나오면 오버슈팅이다. 과하다. 근데 그게 양봉이면 그대로 쥐고 갔다. 그 다음날 음봉이면 판다. 근데 꼬리가 달리면 어떻게 된다? 차익 실현한다. 꼬리가 달렸죠. 그 이날 전량 차익 실현을 하게 되죠. 33,000원대에서. 그러고 나서 미끄러져 내려온 게 얼마예요? 바로 4월 초까지 해서 내려온 게 우리는 29,500원부터 들어가고 그리고 27,000원대까지. 그렇게 해서 여기서 다시 시작한 거야. 그럼 3만 원대에 만약에 2만 주를 갖고 있어. 7천만 원 갖고 있었어. 2만 주를 갖고 있었어. 그럼 3만 3천 원에 정리해서 2만 8천 원 평단 수준에 재편입을 하면 얼마입니까? 5천 원 이익이죠. 2천 주 갖고 있었으면 1,000만 원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흐름이 내려왔을 때 또 누구는 저기서 차익 실현해버려요. 손절하거나. 우리는 여기서 잡아서 다시 올라온 게 얼마예요? 4월 말에 4만 원 딱 찍어주죠. 4만 원 찍어줄 때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오버슈팅이 나왔다라고 해서 차익 실현을 하죠. 재편입 기준이 얼마예요? 3만 4천 원대, 3만 5천 원대. 그럼 여기서 또 차이 나는 게 얼마예요? 5천 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얼마의 차익 실현이 4만 9천 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5천 원 여기 편입하고 나서 14,000원. 와, 2천 주 갖고 있었으면 여기서도 한 2천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나. 또 마찬가지예요. 4만 9천 원의 차익 실현하고 나서 4만 9천 원 차익 실현한 거를 4만 2천 원. 또 오늘 문자 3번 나갑니다. 그러한 편입의 기준. 그리고 종가가 4만 6천 원. 시간에서 살짝 눌렸죠. 그건 뭐 약보하면 뭐 의미 부여할 수 없고. 그러나 HMM의 흐름이 벌써 3개월째 시가총액 2만 원 기준 잡아도 우리 14,000원대이지만은 2만 원만 기준 잡아도 2만 원에 3억 5천만 주 지금 전환 물량 다 들어와서 3억 5천만 주인데 그 전에는 더 적었죠. 3억 5천만 주 잡아도 7조에서 17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 수익을 다 잡아내는 거. 어떻게? 이렇게 200조의 영업이익이 예상되는데 삼성전자의 얼마? 60조 이상의 영업이익이 내년에 예상되고요. 하이닉스가 20조 넘기는 흐름인데 20조 수준으로 예상이 나왔죠. 그럼 80조예요. 200조 중에서 80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 시장 2,300개 종목의 영업이익 200조에서 40% 80조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종목에서 나오는 거예요. 삼성전자 한 종목에서 30%가 나오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그런데 주가는요. 꾹꾹꾹 눌려있어. 시가총액 IT가 얼마? 34% 수준. IT 비중이. 40%까지 올라가더라도 뭐 이론상으로 문제는 없죠. 영업이익을 그렇게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게 대세장이니까. 횡보장이거나 하락장이면 지금 시중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야 이제는 자산가치주 실적주 사야 돼. 아니 IT가 실적주라니까. 이럴 때 횡보하거나 하락할 때 자산가치주 가치주를 산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거품이 끼어져 있는 쪽은 붕괴를 하니까. 어떤 거? 바이오. 바이오 같은 종목군들 2018년도에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갔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어떻게 했어요? 70%씩 밀려내렸어요. 70%. 시가총액 코스닥 1위였던 지금도 1위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얼마? 70%대. 셀트리온 제약 80% 가까운 수준. 지금도 셀트리온 제약 고점 대비 50% 이상 막 밀려있죠. 그런 거품이 빠진다. 그나마 나요 그들은. 대주주주분 10% 전후 매출 50억, 100억, 뭐 200억짜리 시가총액만 대주주분 10% 전후짜리를 수조 원을 만들어 놓고 신라젠 뭐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런 종목을 만들어 놨다는 거 금융당국도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이 나야 되는 거죠 사실은. 결론적으로 그러한 흐름들이 아닌 이런 삼성전자의 실적, 하이닉스의 실적 이런 부분들 보면서 사상 최대치 실적을 낸 게 얼마였어요? 36조 8천억. 언제? 2013년도에.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종목군들이 실적이 사상 최대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정 고점을 지금 대부분 넘겨가지고 있어요. 왜? 화폐 가치가 훼손됐다. 무슨 얘기예요? 빵 하나 예전에 100원이면 사 먹었단 말이에요. 요즘에 빵 하나 500원, 800원, 1000원에. 그러면 빵 만드는 회사가 그 인플레이션 효과 부분 때문에 시가총액이 그 정도 올라와 있는 게 정상이겠죠. 그렇잖아요. 그 인플레이션 효과가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어떻게 따르세요? 삼성전자 실적은 36조 8천억, 58조 9천억이에요. 내년에 60조 넘기죠. 거기에 자사주 이익 소각이 14%대죠. 주당 가치가 생상을 초월합니다.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이러한 실적 범위를 왜 인정을 안 해주냐 이거죠. 이러한 실적 범위를. 결론적으로 이러한 실적 범위를 보시고 개인들이 너무 많이 사요. 그래서 못 가요. 개인들 지분 10%뿐이 안 돼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 방향성은 개인들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삼성전자를 매매를 안 해본 사람들이 방송 나와서 뭐 개인들이 많이 샀고요. 개인들은 못 가고요. 어느 날은 막 올라가고 동학개미의 승리입니다. 대도 않는 소리 하고 있어요. 우리는 실제 매매를 해보니까 알죠. 어떻게 돼요? 하다못해 HMM도 어떻게 돼요? 개인들이 때려서서 주가가 올라가요. 개인들이 막 150만 주씩 물량을 떠왔는데도 주가 강세 뛰는 날 있죠. 개인들이 떠나서 가나? 손바뀜이죠. 매도하는 쪽은 매도를 하는데 밑으로 집어던지질 않아. 위에 걸어놓은 거야, 위에. 그런데 뭐 예를 들면 HMM 같은 경우 UBS나 한투가 순매수 창구 최우선 순위에 놓여졌단 말이에요. 400만 주대 막. 그들이 위로 사버려요, 위로. 그러니까 나머지 JP모건이나 모건 스탠리가 막 밑으로 팔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들 위로 걸어놓으면 되거든. 그렇게 해서 위로 사재껴. 호가를 어떻게 해? 2호가, 3호가, 4호가를 막 5만 주, 10만 주, 15만 주 막 사가지고 들어올려고. 오늘도 프로그램 통해서. 하물며 HMM도 그런데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요. 개인들이 막 산다고 주가 올라가 절대 안 올라갑니다. 왜? 개인들이 막 판다고 주가 내려 절대 안 내려갑니다. 왜? 코스피 200 지수에 연동된 해치 물량, ETF 상품에 대한 해치 물량, ELW 상품 또 각각의 선물, 전체 시장에 대한 해치 물량 이런 모든 해치 물량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어지간한 수급 강도 아니면 주가가 바뀌질 않아요. 그 해치 물량까지 잡아내서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누가? 개인들이 똘똘 뭉쳐서가 아니라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집행이 들어올 때 어떤 식으로 업황이 좋은데요? 라고 인식을 했을 때 지금 업황은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랐다가 이거 뭐 상상이나 되는 주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가 눌림폭이 꼬리 빼고 나면 요게 조정입니까 이게? 잘 쉬었지. 이번에 남북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불확실성 부분
반도체 관련된 부분도 보따리 갖고 가잖아요. 미국에 그래 투자할게. 중국한테 좀 눈치 보이더라도 미국에 투자할게. 그러니까 너희들도 너무 제재하지 말어. 그리고 제재하면 어떻게 할 건데? 미국의 반도체 수요가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건데? 뭐 삼성 기술 다 빼놔갖고 자기들이 만들어? 아니지. 품질이 안 나오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트럼프 대통령 때 전 세계가 망했어야죠. 트럼프 대통령 때. 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죠. 보수죠. 보수면 협상이 없는 거야. 표면적으로 볼 때. 야, 나 마초야. 마초면이야. 야, 우리 미국이 말이야. 어디서 우리 착한 보안관 이미지 싫어. 야, 일로 와봐. 한국 일로 와봐. FTA 다시 해. 자동차 협상 다시 해. 이것들이 말이야. 그러면서. 야, 중국 일로 와. 이것들이 무슨 환율 조작해. 야, 유럽 일로 와. 납타 협상 다시 해. 야, 멕시코 일로 와. 결론은 뭐 그렇게 해서 시장이 붕괴됐나요? 재수쇼라는 거지. 영국의 브렉시트 같은 경우에도 보수당이 자 저를요 뽑아주시면 중간선거 할게요. 왜요? 우리나라가 영화에서 보는 거랑 다르게 우리나라가 영국이 세계에서 최대 보안 국가인데 치안이 잘 돼 있는데 근데 유럽하고 연합을 맺었더니 이민자들이 막 들어오고 집시가 들어오고 길거리에 막 집시가 앉아서 기타 치고 음악하고 있고 야, 이 불안불안해. 거기다 그분들이 와서 일자리를 막 뺏어가는 것 같아 느낌상. 그리고 우리는 2015년도에 금리를 올릴 정도로 금리를 올리려고 할 정도로 경기가 좋아졌는데 결국은 유럽 때문에 금리를 못 올렸어. 미국은 일단은 긴축하고 금리를 2015년 말에 올렸고 야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저를 뽑아주면 중간선거를 해가지고요. 유로존 탈퇴할게요. 일자리 없죠? 불안하죠? 보수층 다 집결하세요. 이 내용이야. 똑같아 미국도. 공화당의 기준은요. 응? 얼마 전에도 공중파 기자님들하고 또 식사하고 했는데 특파원 출신 분들을 뵙고 식사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도 말씀을 조심조심 하시죠. 근데 제가 이제 어디 건방지게 이런 얘기를 좀 했어.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 이건 현지 사람들이나 느끼는 건데요 라고. 무슨 뭐 공산당으로 만들어놨어. 우리나라에서 보면 방송 나오는 친구들이 특히 공중파나 종편은 그나마 좀 나아. 케이블 경제 TV 검증도 안 된 윤정도 같은 동료 나부랭이들 나와가지고 트럼프 정신병원 가야 된다고 그 민주당 의원이 한번 그런 얘기 했었죠. 2명이서 옛날에 그거를 케이블 TV 경제 TV에 나와서 시황 돈 받고 파는 친구가 저보다 한 2살 많은데 뭐 한참 후배인데 뭐 트럼프가 미쳤어요 그러면서 아우 당신이 미친 거요. 1등 국가에 1등 국민이 뽑아준 이번에도 낙선했지만은 절반 반반이잖아요. 쇠뇌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예? 글로벌 시장에서 보수 쪽 부시 대통령 좋아하는 국가가 드물죠. 표면적으로. 우리나라는 왜 보수니까. 어디 감히 지가라로 안 되지. 아니 어디 감히 그분이 우리나라 북한을 우리 동포자는 어찌됐건 악의 축 그냥 막 그냥. 결론적으로 그런 쇠뇌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런 객관적인 시각을 못 보는 편협된 시각 이런 건 다 바꿔야 돼. 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야 되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실적 때문이지. 여기서 뭐라고 그래서요? 정신 나간 것들이 방송 나와서 삼성전자가요 100원 밀리면요 상속세를 들래. 에라잉이 확 그냥 막 그냥 야간에 회식한다고도 모여갖고 그 얘기하는데 내가 기가 차가지고 이게 어디 전문가들이라고 이게 매출 1, 2 한다고 지네 사이트에서 그냥 막 그냥 정신 나간 것들이지. 주가 조작해요? 이번에 가면 대서특필 하겠네. 대통령 방미할 때. 야, 있잖아 한국에 삼성전자 삼성그룹이 있는데 경영권 승계자고 상속세 들이낸다고 주가를 막 100원씩 누르면 얼마가 들이낸다고 막 주가를 누르는데 주가 조작하냐고. 될 수 있는 얘기냐고 그게. 그런 거를 방송이라는 데서 나와서 낄낄대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 전략을 못 잡는 거야. 실적을 본 적도 없고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나와서 에이, 삼성전자 막 가겠어요. 그 친구들은 단 한 번도 이런 데서 여러분들께 매수 사인을 드려보지를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데서 오히려 정리하세요. 사라고 한 적도 없으면서 정리하세요. 결론은 지금은 이것이 실적을 바탕으로 움직였던 흐름이었다는 거죠. 언제 대비? 2013년 대비해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는 예전의 기준에 2016년까지만 해도요. 반도체 영업이익이 50% 수준이었어요. 매출은 핸드셋에서 대부분이 나오고. 그래 전체 영업이익의 50% 수준이 반도체. 지금요 70% 이상이죠. 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이는데 마찬가지야 하이닉스.
2016년도 5월 달, 그러니까 2분기 전망치가 5천억 미만이었다니까, 영업이익이. 예상치가. 그러니까 결국은 하반기에 좀 그나마 좋아져서 다행스럽게도 3조를 했어요, 영업이익을. 그 영업이익이 2018년도에 얼마? 20조 8천억을 해요. 3조를 따졌을 때도 7배고요. 분기별로 따지면 이거 5조씩 한 거잖아요. 2016년 5월 달에 2분기 기준에 5천억 미만을 예상했다니까, 분기 영업이익을. 하반기에 급격히 개선된 거아니에요. 10배 그럼 10배. 주가가 10배 올랐어요. 그 당시 저가 얼마? 25,650원. 시가총액 얼마? 18조 6천억. 자산가치 얼마? 25조. 업황이 그때는 이제 막 피어날 때인데, 눌려있을 때, 마지막으로 눌려있을 때, 마지막으로 안 좋은 업황이었기 때문에 기술주가, 천하의 기술주가 자산가치 대비해서 PBR이 1배 미만으로 0.8배. 와, 지금은요. 실적이 어마어마해지다 보니 자산가치 대비해서는 주가가 위로 올라오는 게 당연하죠. 그때 25조의 자산가치인데 지금 얼마? 53조라니까. 28조가 어떻게 늘어난 거야? 2017년, 2018년도에 2년 동안 순이익만 26조가 늘어났다고. 그렇게 해서 인텔의 낸드 사업 부분 인수를 한다는데 그 똑같아. 여기서 낸드 사업 인수하는 것을 무슨 악재 있냐. 지들이 언제 매수 한번 해보라는 얘기 한 적이 있어? 8만 원에서 맴돌고 있었죠. 이때 당시 말씀드린 이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쭉 끌어올리고 나서, 그리고 올리고 나서 결론은 뭐예요? 눌려지고 내려오지만 코로나19 때 저점을 깨지는 않아요. 왜?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나왔잖아. 그 실적을 윤종처럼 달달달달달달달달달 애우고, 주식수를 달달달달달달 애우고,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를 달달달달달달 애워서 지금이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인식을 할 수 있어야죠. 14조의 영업이익 순이익, 14조의 순이익을 기준 잡으면요, PER 10배 잡으면 140조잖아요. 지금 90조가 안 돼. 그럼 얼마가 더 올라야 돼? 50조 이상. 20만 원이 가 있어야 PER 10배 수준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한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대처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LG화학은 유일하게 극대형주 주력주에서 실적 대비해서 다소 윤정도 표현으로는 고평가입니다. 왜? 화학에서만 실적이 나와요, 지금. 화학에서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2차 전지는 아니라니까, 자꾸. 2차 전지의 성장성. 지난해도 결국은 2차 전지 영업 적자예요. 결국은 화학에서 이 실적을 다 내주는데, 다만 2차 전지의 성장성이 대단하다. 그러면 사실 성장성이 실적으로 나오면 그때 사도 돼. 그때 점상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원체 2차 전지 부분이 매출에, LG화학의 매출에 45% 이상을 지금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도 좋은데, 지금 미국의 민주당 정부 그리고 우리나라의 진보 어떤 기준이에요? 정책적으로 친환경이죠. 정책적으로. 기억 안 나세요? 오바마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때 뭐 했어요? 교토 정서. 그거 누가 파기시켜요? 공화당 들어와서 부시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파리 기후협약 딱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자마자 바로 파기하죠. 왜? 클린턴 대통령 정부 때 얘기하잖아요. 북극곰이 얼음 밑에서 자요. 얼음에서 못 자고 물속에서 자요. 엉엉엉엉엉. 그러니까 부시 공화당 쪽은 뭐라 그래? 아니 물속에서 자거나 말거나 우리만 잘 자면 됐지.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는 민주당, 전통 에너지는 공화당, 의약품도 전통 의약품은 공화당, 바이오 쪽은 민주당. 성장주의의 IT는 당연히 민주당. 지금 뭐 IT를 뭐 민주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막 누르고 세금 걔네들한테만 막 걷고 그럴 것 같아. 무슨 공산주의야? 독재자야? 아니란 말이지.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안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결론은요. 정책적인 수혜 부분이 자동차 업종에서도 마찬가지고 LG화학의 2차 전지 부분도 들여다볼 수 있다. 근데 윤 정도는 삼성 SJ의 기준에서는 IT 기준으로 놓고 보니까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LG전자 그 기준에서 보고 왜? SJ는 사실 작년에 굉장히 강한 시세를 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에서는 LG화학을 우선순위로 보자. 왜? 실적이 화학, 기초소재 부분에서 상상을 초월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다소 거품은 있어요. 지금의 실적 대비. 그런데 물적 분할이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2차 전지 사업 부분에 대한 IPO를
그 흥행이 돼서 자금이 유치되고 그 성장성을 유지해 줄 수 있고 그게 이제 영업 마진으로 개선이 되면 그렇다면 LG화학은 날개를 달죠. 더 큰 날개를 달죠. 지금도 그 성장성 부분의 프리미엄은 지금 현재 기준에서의 시장으로 봐서는 그렇게 벅차지 않다. 윤정두가 만약에 지금 기준에 있잖아요. IT 팔고요. 성장주 팔고요. 가치주 사고요. 실적주 삽시다. 그랬는데 LG화학 얘기하면 나쁜 윤정두인 거야. 거짓말쟁이인 거야. 다르고 다르고 굉장히 크게 다른 거죠. 그런데 지가 무슨 소리도 하는지도 모르고 떠들어대는 거야. 그러니까 채널 돌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시황은 이 긴축한데요. 이따구로 얘기해놓고 LG화학 끝내줘요. 그럼 바본 거지. 나쁜 사람인 거지. 윤정두처럼 시황은요. 긴축을 한다 하지만 그것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업종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성장주에 대해서 지금 당장 자금을 뽑아서 나가겠다. 테슬라가 지금 하루에 막 30% 50%씩 폭락 나온다. 이런 장이 아니다. 오히려 강세장이 지속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좀 알아들으셨으면은 0000 한번 갑시다. 0000. 야, 주식시장이야 영원해라. 이런 폭등 랠리가 나오는데 빨리 지금 한번 쉬면서 저도 물 좀 한 잔 먹고 0000 지금 몇 분 들어와 계신지도 저도 봐야겠고 빨리요. 0000 눌러주시고 지금 좋아요가 22개뿐이 없어. 접속 인원은 110분 이상 들어와 계시는데 상표 보면 안 되는 건가? 오케이. 0000 눌러주시는 거 이제 기다릴 거예요. 지금 뭐 눈이 안 좋아서 모니터가 이제 노트북이라 조그마하니까 잘 안 보여. 지금 22분? 22분? 좋아요. 엄지척 막 눌러주셔야 되잖아. 응? 유튜브에 들어오시면요. 동영상을 미리미리 올려드리는 동영상이 많아요. HMM,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같은 경우도 두산중공업 전략, 장중에 10분, 20분, 25분 막 차트 잘라가면서 다 올려드리죠. 그거 다 보셔야지. 0000 빨리 갑시다. 응? 109분 계시는데 30개야. 엄지척 빨리. 109분, 110분이라고 치면은 80명 정도는 엄지척을 눌러줘야 돼. 0000. 그 주말에 교육해드린다 하면서도 이런 전체적인 내용 말고 말 그대로 캔들이면 캔들, 추세면 추세. 교육해드린다 해놓고도 못 해드리고 있는데 해드릴게요. 지금 장비 점검하고 시스템 점검하느라고 이래. 내일은 또 이쁜 데서 한번 해볼까? 이 장소 말고 또 있어 촬영 장소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계속 가져갈 테니까. 지금 대세장입니다. 지금 뭐 0000 계속 눌러주시고 계속 눌러주셔야 돼. 캐치스탁 지금 접속 인원 몇 명인지 알려주세요. 캐치스탁. 그렇게 해서 0000 눌러주시고 캐치스탁 쪽도 한 페이지 이상 올라와야 돼. 예? 그리고 캐치스탁 홈페이지에 찾아오셔서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시고 캐치스탁 홈페이지로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함께 수익 내십시오. 그리고 동영상도 유튜브에서는 딜레이가 돼요. 실시간으로 듣고 보고 대처하실 분들은 캐치스탁을 찾아오셔야 돼요. 윤정두 검색해서 윤정두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돼요. 어디서? 네이버에서. 아시겠죠? 아니면 윤정두닷컴을 치시면 바로 윤정두닷컴으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대세장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대세장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대세장입니다. 그죠? 이 흐름이 다시금 말씀드리면 기술주의 기준에 긴축을 단행한 2013년도에 주가가 밀립니까? 별로 안 오른 것 같죠? 허벌나게 폭등이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거예요. 또 2015년 12월부터 금리 인상하고 나서 폭등 랠리죠. 그러고 나서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밀리고 민주당이 승기 잡혀서 기술주가 무너져 폭등 랠리 시장을 다 견인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경우에도 이 당시에도 요 가리고 봐보세요. 가리고. 끝났다. 야, 이 랠리가, 이 폭등 랠리가 이제는 끝났다. 세금도 이제 이쪽은 많이 내릴 거고, 이거 성장주잖아. 저금리 속에서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말이야. 저금리 속에서 성장주에 베팅했다. 그럼 뭐라고 자꾸 얘기하지만 바이오. 실적 없는 바이오. 전체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바이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어지간해서는 2차 전지 연동돼 있기도 하고 하니까 얘기를 안 하려고 하지만은 실적이 없잖아요, 사실상. 그 기준에 이러한 흐름들, 실적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이러한 흐름들, 산업이 밖에서 올라온 이러한 흐름들, 이거 가리고 봐보세요. 여기서 깨진다고 그랬었잖아요. 왜? 민주당 승기 잡았다고. 아니,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IT 성장주인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드렸죠.
결론적으로는 이들이 끌어올리는 거예요. 나머지 국가들의 월봉 다 보시고 사상 최대치입니다. 다. 일본 30년 만에. 우리나라도 사실상 사상 최대치. 대만 마찬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흐름에서 몇 달째 맴돌고 있죠. 왜 그래요? 아무리 잘난 척을 해봐야 시가총액 비중 34%짜리가 움직이지 철강 시가총액 비중 5%짜리가 지수를 견인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HMM이 우리 아무리 수익 내도 HMM이 주가 올랐다고 시장 지수가 견인됩니까? 거의 견인력이 없죠. IT입니다. IT입니다. IT가 끌어당기는 겁니다. 무슨 뭐 IT 전도사 같은데 아니에요. 같이 수익을 내시려면. 아시겠죠? 내 자산만 지켜지면은 얼마든지 HMM을 잡을 수 있고 얼마든지 상한가 종목 다 잡을 수 있어요. 내 자산이 수익을 내고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산이 한번 꺾여지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거기다 지금 와서 우왕좌왕, 포스코 많이 밀렸는데, 이거 IT 팔아서 포스코 살까? 이런 거. 제일 위험한 거예요. 이거 저 무슨 바이오주들 폭락이 나왔는데, 야, 이거 조금만 움직여도 대박일 것 같은데, 이런 거 살까? 그거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산이 지켜져야만 이런 종목, 이런 종목 다 같이 잡아낼 수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 점동 이거 올려야 더 방송국 키높이 맞게 올려서 저희가 올려서 방송 사이즈 다시 잡아서 잘 해드릴게요. 어차피 여기서 찍어서 송출도 해야 돼. 주말 교육 강좌도. 결론적으로 지금 보여드리려는 게 이제 두산중공업의 기준이 되는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빈정상하실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두산중공업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우리가 변동이 나올 때 엄청난 수익도 냈었고 그리고 막판에 제대로 대처를 못 해드려서 낭패를 본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기계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접근을 한다면은 거래대금이 죽었기 때문에 쳐다보지 않는 게 맞아요. 그러다 중간에 변동성이 나올 때만 들여다가 봅니다. 오늘도 변동성이 나왔는데 왜 변동성이 나와요? 거래량이 터지죠. 예전 기준으로 따지면 1,000억 이상만 터지면 된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제가 2,000억을 잡아드려요. 왜? 2,000억 이상이 터져야 전체 2,300개 종목에서 20위 안에 들어오는 거래대금이 든단 말이죠. 오늘 기준에서도 거래대금이 일단 터졌어요. 1,000억 이상. 우리가 들여다볼 때 1,000억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노란통에 들어와 계시면 어떻게 해요? 12시 3분에 자, 두산중공업 전략 AS 좀 잡아주세요. 하셔서 제가 5분봉 거래량 기준에 40만 주가 터져야 되고요. 13,300원 지지가 돼야 되고요. 13,900원을 돌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14,000원을 찍었거든요. 14,000원을 찍었죠. 그래서 11%인데 거기서 미끄러져 내려올 때 13,800원, 13,600원에서는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됩니다. 고점 대비 눌려져 내려올 때는. 그리고 재편입의 기준은 이런 지지 라인을 보시고요. 혹은 여기를 다시 돌파할 때는 따라붙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 주가가 굉장히 낮아요. 그것에 대한 동영상 교육을 해드리는데 이게 유튜브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 알람 구독 신청을 하셔야 돼. 지금 두산중공업 밑에서 모니터링 하시는 우리 직원분은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쫙 올려드리세요. 오늘 올려드렸던 자료들 쫙. PPT 자료, PDF 자료부터 해서 낱장 자료까지. 그리고 링크도 올려주세요. 유튜브 링크도. 윤정도가 뭐라고 설명하는지. 결론적으로 12시 17분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해드리는데 교육 기준은 1%입니다. 두산중공업입니다. 목표 주가 15,500원으로 적어놨네, 제가. 어찌됐건. 15,000원, 15,500원. 그 기준에 현재가가 13,550원, 7.54%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쭉 적어드려요. 그러면서 우리가 거래량 교육, 죄송하지만은 능동적으로 한 번 더 갑시다. 거거거 한번 합시다. 왜냐하면 직원분한테 뭘 시키더라도 여러분들께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래량, 거거거 한번 갑시다. 거래량보다는 우리는 뭘 봐요? 거래 대금을 보는데 거거거 한번 가자고. 그럼 뭘 드릴 거냐면 거래 대금 교육 자료를 그냥 올려드릴 거예요. PDF 파일을. 그리고 동영상도 올려드리고. 그래야 지금 시간에 또 똑같은 거 맨날 또 할 수는 없잖아. 그거 올려드리면 그거 보시면 거기 써 있단 말이에요. 기준 거래량 1,500만 주. 이게 2,000억 수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11.11% 올랐는데 1.5% 정도 밀리면 13,800원에는 차익 실현 50%를 하십시오. 그 얘기예요. 거기다가 고점 대비 3% 밀리면 13,600원에선 전량 차익 실현 하십시오. 거거거 빨리 거거거 물 한 번 더 먹을까? 거거거 그다음에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39분 좋아요 눌러주셨는데 거거거 접속 인원이 지금 몇 분? 110분 가까이 되고
우리 그 캐치스탁에 몇 분 계신다고요? 캐치스탁에 접속 인원이 없어. 예전에 그래도 100여 분 이상이 들어오셨고 그 다음에 온라인상에는 한 200분 이상 들어오셨는데 윤정두가 3월 10일부터 이 성대 결절 때문에 너무 오래 쉬었어요. 캐치스탁도 접속 인원이 좀 없으신데 캐치스탁 접속하시고 그 다음에 유료방에도 캐치스탁 그 접속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 한다고 알려주셔야 돼.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어쨌든 거거거거거거 그리고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채팅방에 좋아요도 응? 노란통에도 카톡에도 그렇게 해서 그 자료를 받아가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그냥 이렇게 써드리는 게 아니라 정형화된 교육 자료로 있어요. 지금 그래서 원래는 여기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응? 저희가 그거 해놓을 거란 말이야. 여기 제 컴퓨터가 유료 방송할 때 쓰는 그 컴퓨터 그대로 같이 세팅해서 그 자료 하드로 복사해서 그 컴퓨터 하나 여기다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서 지금 이렇게 제가 눌러가지고 보여드릴 거 아니야. 자, 거래량 자료입니다. 보여드리고 이 자료 드리겠습니다 할 거 아니야. 여기서 말로만 떠들어대면 뭐 할 거야. 그죠? 주말 스페셜 방송 때 이럴 때도 보여드리고 23시 10분 온라인 방송 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기준점에서 신규 추가 재편입의 기준은 몸통 고점에 13,900원에 10.32%를 돌파할 때, 재돌파를 할 때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는 10%까지는 들어갈 수 있으니 여기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정형화된 자료를 보셔야 될 거 아니야. 그 자료를 드린다고 빨리 거거거 선착순 아우 안 되겠어. 선착순 각 방에 50명까지만 거거거 올리는 분들 그 자료 드리는 걸로 할게요. 빨리빨리 올리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그래 고가와 시가 대비 2분의 1 그리고 고가와 저가 대비 2분의 1 13,500원, 13,300원 기준에서 편입 기준을 15시 이전에만 들여다볼 수 있다. 의미 있는 거래량 기준에서 5분봉 거래량 40만 주를 봐야 되고 그리고 공격적이신 분들은 5MA, 20MA 거래량 기준 정도만 보셔도 된다. 이렇게 해서 누가 일일이 이걸 텍스트로 다 넣어주느냐고 지금 몇 달 만에 윤정두가 다시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몇 달 만에. 그전에 안 해드렸어 또. 예전에만 해드리고. 내일부터도 이 부분을 해드릴 거예요. 오늘 HMM도 해드렸죠.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동영상 올려드리고 매직 계산기 올려드리고 이렇게 차트로. 그럼 차트로 다시 보시면은 매직 계산기에서는 자 2분의 1, 3분의 1 지점에 13,300원, 뭐 13,500원 요 기준을 잡아드린 거고요. 13,300원, 13,500원. 이쪽 기준 13,600원이 되는 거고 차익 실현 범위는 고점 대비해서 1.5% 3% 밀리면 차익 실현 합시다. 그 기준 잡아드리는 거고. 그죠? 그러고 나서 차트를 보여드리는 경우는 요 기준의 5분봉의 기준인데 요 거래량, 이 40만 주의 거래량 터져야 된다. 그리고 5MA, 20MA, 20MA는 꺾이겠죠? 그럼 그 거래량을 넘길 때 들어가도 되는데 그거는 제한적이다. 공격적이신 분들만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월봉의 기준에서 이 거래대금이 터져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거래대금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이달 말까지 이 거래대금의 의미 있는 수준까지 나오기가 힘들단 말이죠. 나오면 이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데 글쎄요. 그러다 보니 제한적인 목표 주가만 들여다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일 당장 거래가 죽어버리면 못 들여다본다. 내일 당장 거래가 죽으면서 음봉이 떨어지면 차익 실현해야 된다. 오히려. 결론적으로 이 거래량 거래대금의 기준 주봉에서도 어떻게 5천만 주. 그럼 하루에 1,000만 주 이상씩 꼬박꼬박 터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기준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일봉 기준에서의 흐름도 요 14,000원과 15,000원의 기준을 잡아드렸어요. 합천 기준에.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라서 그래요. 거래량이 빵 터져야 돼요. 이 앞전에는요. 이런 거래대금이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주봉으로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주봉으로 보시면. 두산중공 주봉 저 앞에 거래대금. 월봉으로 보시면 이 거래대금이 작년만큼 터지지 않는 한 추세 강화 부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펀드멘탈 좋은데 이렇게 다 좋은데 누군가 사서 들어와서 수급이 매물을 잡아 먹어줘야 거래대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오늘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초대량 거래대금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보수적으로 좀 보자. 그러고 나서 다음 주에 거래량이 크게 터진다면 이 고점 넘기고 새로운 추세를 보자. 아시겠죠? 그 기준이에요.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 엔지니어링.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얘기 나오니까 그냥 누가 눈이 번쩍번쩍 커지는 사람이 하나 있어. 관심 종목이라고 그러더라고. 월봉 보면서 이평선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아 보이잖아. 또 낮고 아주 고점에서부터 밀려 내려오. 저평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 고점 대비 많이 밀렸으니까 이만큼 올라가요. 그건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결론은요. 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5월 12일에도 8시 52분에 카톡방에만 들어와 계시면 내일 아침에도 이렇게 올려드린다면 내일 아침에도. 자, 기준 거래량 1000만 주의 삼성 엔지니어링 보십시오. 근데 기준 거래량이 안 실렸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1000만 주가 실리면 2천억 수준이 되는데 2천억 수준의 거래 대금이 안 나와. 1000억 정도뿐이 안 나왔어요. 다만 그럴 경우에 추세 매매 기준을 할 수 있다. 의미 있는 거래량 거래 대금이 아니라 대형주기 때문에 이렇게 시가총액이 4조죠. 그래서 그 기준점에 대해서 5월 18일 기준에도 2시 3분에도 교육을 제대로 해드립니다. 동영상 교육. 주봉상의 목표 주가, 갭에 대한 목표 주가,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이것도 이 자료를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이 자료를. 결론적으로 오후 23시에 제가 또 온라인에서 해드릴 때 그때 자료를 더 드릴 텐데 이렇게 해서 똑같은 시간에 동영상 자료 올려드리고 요 교육 자료를 이렇게 다 올려드려요.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매집에 대한 내용 또 매집에 대한 그 교육 내용. 나중에 밑에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그 말씀 꼭 전해주세요. 방송 원고 넣을 때 이 매집에 대한 교육 자료 있잖아요. 이 교육 자료까지 넣어주라고 그러세요. 이거를 꼭 빼놓고 그냥 차트만 넣어줘 이거만. 그러면 안 돼. 이 교육 자료거든요. 여러분 안 보시겠지만 이 교육 자료를 같이 넣어줘서 이런 교육 자료도 넣어드렸습니다. 보셨습니다. 라고 해야 방송에서 설명이 되지. 모니터링 하신 분은 업무 지시에 넣어놓으세요. 낮에 오시는 분들이 이것도 넣어주게끔. 결론적으로 이렇게 넣어드리는데 매집 계산기 기준에서 먼저 보시면은 차트부터 보실까요? 보시면은 언제예요? 5월 18일입니다. 5월 18일 기준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드리면서 요거 점을 넘길 때 거래 대금이 좀 수반되면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주봉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의 기준이다라는 설명을 드린 거예요. 주봉에 대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이렇게 잡을 수 있다. 갭 한 번 더 갑시다. 갑자기 이제 체력이 확 딸려. 물도 한 번 더 먹어야 되겠어. 갭. 빨리요. 한글로 쓰셔도 되고 영어로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갭에 대한 자료도 드릴 거예요. 갭에 대한 교육 자료, 갭에 대한 동영상 링크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자료도 낱장 파일로까지 다 드리세요. 예? 오늘 파일에 업데이트 안 돼 있다 할지라도.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갭. 빨리 채팅방에. 지금 한번 볼게요. 저 물 한 번 더 먹고. 지금 채팅방 인원 몇 명이에요? 보니까 여전히 110분 정도. 좋아요는 42분이고. 70분 정도는 눌러주셔야 돼요. 재미있으세요 하셨는데 목이 아파 죽겠어 나는. 재미있으시면 빨리 좋아요. 갭 눌러야지. 구독 알람 신청을 하셔야 되고.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흐름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의 흐름이 예? 저는 강의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계속 누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흐름이 갭 이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왜 막연하게 저게 갭이 저렇게 나와서 목표 주가 설정되냐 따지도 묻지도 마시고 교육 자료만 보시면 돼. 쿠팡에서 9시간짜리 교육 자료 110만 원에 판매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조만간에 올릴 거죠. 우리 그 네이버 스토어팜인가 거기에도 올릴 거예요. 9시간짜리 110만 원짜리 교육 자료 VOD 동영상 자료 그게 몇 개? 5개나 있다. 그거를 지금 엑기스만 압축해서 보여드리는 거 추세에 대한 범위 한두 번 말씀드리냐고.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추세. 자 인터넷 따지면 이런 추세 뭐 어디 다 나와. 근데 제대로 체계적으로 배워야지.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뭐 어쩌고 저쩌고 저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쩌고 저쩌고 새로운 추세가 이렇게 나오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겠죠. 이게 HMM이잖아. 현대글로비스였잖아. 그죠? 기아차 만도였잖아요. SFA 반도체였잖아요. 그 추세대로 나왔다가 마지막 자락에 또 지금 보여드리는 삼성 엔지니어링 제2의 HMM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러고 가면서 결론은 요 기준으로 새롭게 나오려면 혹은 하락 추세에서 새롭게 돌리려면 또 혹은 하락 추세에서 더 급격히 하락으로 가려면 5에서 10% 언제? 3에서 5거래일 동안에 3에서 5거래일 이상을 5에서 10% 움직이고 변동성의 크기가 커져야 된다. 다시 얘기해서 이런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뭐냐면 여기서 결국은 튀어 올라가죠. 누가? HMM입니다. 언제? 10월 23일이에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게 10월 21일입니다. 어제 야간 교육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지금 그 밑에 모니터링 하시는 직원분 이거 꼭 넣으세요. 오늘도 얘기한 것 같은데 밑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장중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뭔 소리냐면은 10월 21일자 야간 교육
하는 캡처 화면이 있어, HMM이. 23일이 아니라 21일 날 캡처 화면이 있다니까. 그게 7,500원대인가 그래요. 21일부터 교육했어. 왜? 정확히 10월 20일 날 현대글로비스, 10월 13일부터 들어갔던 현대글로비스, 15만 원대 들어갔던 현대글로비스, 22만 2천원 고점 찍고 밀릴 때 전량차 액시는. 그게 10월 20일이 현대차가 또 기아차가 현대차 개파랑 6% 나온 날이에요. 대손 충당금이 악재인 것처럼 헛소리 하면서 여러분들 골탕 먹일 때. 시간에서 마지막 두호가에만 밀려 내려갔거든요. 그게 시간에서 4% 빠졌었거든. 근데 개파락 6% 나오고 그게 저점이야. 그리고 쭉 돌려서 보합으로 끝나요. 약보합으로. 그러면서 경영권 승계 작업하려고 대손 충당금 잡아서 주가 누른다고. 주가 조작하냐고. 주가 조작하냐고. 그걸 방송 나서 낄낄대고 웃으면서. 그건 금융당국이 그건 제재를 해야 돼. 엄한 루머를 퍼뜨린다는 게 주가 위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고스란히 시청자분들이 손해보시잖아요. 아, 해외 토픽 나오겠네. 한국의 자동차 대기업 현대차가 경영권 승계 작업하려고 대손 충당금을 일부러 한 번에 털어서 그냥 주가를 확 눌러서 현대글로비스 아우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한번 갑시다 빨리. 그냥 막 그냥 그렇게 해서 현대차 16만 원을 다 털리고 그날부터 현대차 폭풍 랠리죠. 그리고 그날 현대글로비스 전량차 액시는 우리는 왜? 마이너스 2%에 들어가서 플러스 22%까지 22만 2천원까지 26%인 걸로 왔죠. 그리고 꼬리 달려 말 같지도 않은 그 내용이니까 그렇게 해서 꼬리 달릴 때 우리는 어떻게 전량차 액실현 그리고 나서 HMM의 기준에 7,500원 수준 그리고 나서 23일에 또 방송 갖고 나와서 이 추세범위 그때 다 그려드린 추세범위 아니에요. 매직 시그널 매수에 막 쭉쭉 나오는 구간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구간 대비 변동성이 크게 커져 안 커져? 커지고 양봉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3에서 5거래일 이상, 5에서 10% 이상, 캔들의 변동성의 크기가 그 이상 그렇게 돼서 움직이면 어떻게 된다? 새로운 추세가 나온다. 결론적으로 결국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보이지도 않아. 여기 10월 달에 여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니터링하고 계신 분 계시면은 이날 화면 다시 찾아서 밑에 날짜까지 보일 수 있게끔 해달라 그래. 이게 며칠인 줄 알아 지금. 그죠? 날짜 보이는 화면도 있긴 있을 거야. 근데 이날 화면 날짜 찾아가지고 5월 10일 날 날짜 찾아서 밑에 날짜 나오는 거. 그래 이게 10월이 여긴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오버슈팅 나오고 새로운 추세가 나오는 거야 이게. 그리고 또 오버슈팅 또 나오죠. 그리고 또 새로운 추세 나왔죠. 이게 44,000원일 때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건데 이건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배우시는 우리가 추세에 대한 자료도 드릴 건데 이 추세에 대한 자료 보면 막 그림이 이렇게 있고 이거 인터넷상에 다 있는 내용이야.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깨지고 뭐 이렇게 가고 그런데 이렇게 정형화된 건 없다는 거예요. 34년 동안 주식한 윤종두가요. 수익률 대회 8번 우승했죠. 7,861% 전 세계 기록을 깬 거야. 7,861% 세계 기록. 대우증권 2007년도 수익률 대회 10주 동안에 7,861% 10주 만에 세계 기록이죠 뭐. 책 12권 내면서 그 교육교재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 10년, 15년 전에 다 정형화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자료가 없어요. 이거를 110만 원씩 받고 교육해드리고 증권사들하고 1시간에 200만 원씩 받고 10시간 패키지 교육해드리는 거를 그걸 지금 무료로 드리잖아. 이게 언제 4월 15일이에요. 오늘 장중에 2만 원 넘기지 않았나요? 14,850원이야 이게. 캔들의 크기가 달라져 있죠. 거래량이 달라져 있죠. 이 추세 범위 야간에 교육해드렸죠. 하나 둘 셋 뿅. 하나 둘 셋 뿅. 보셨잖아. 어떻게 됐어? 이게 언제라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이것도 지금 4월 이렇게 돼 있지 그나마. 아까 그건 날짜가 없잖아요. 그죠? 4월 15일 날짜 이날 요거예요. 아까 보여드린 게. 요 추세 라인에서 계속 타고 가다가 여러분들이 배운 건 야, 고점에 부딪히면 차익 실하고 밑에서 하면 엊그저께인가 무슨 채널 잠깐 우연찮게 새벽 채널 재방송 봤더니 볼린저 밴드 설명하면서 하단에 부딪히면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파세. 아우 그냥 막 그냥 자기 기준에 뭔가 명확한 기준점을 드려야죠. 거래량이 어느 정도 수반돼야 되고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수반돼야 됩니다부터 해서. 거래량 거래대금도 없는 거 이런 기준점 잡혀 있으면 뭐 할 거야?
볼린저 밴드도 최소 7가지 이상의 패턴이 있고 7가지 이상의 전략이 나옵니다. 한두 개 가지고 말장난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추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거 보이시죠? 이 추세에 대한 범위가 상향이 되고 돌파가 되면서 상향이 된 이후에 그러면서 와와와와와 계속 거래대금이 수반되고 앞전 거래대금 대비 쭉 이 거래대금 대비 수반되고 그리고 나서 뻗어 올라가주는 이 흐름. 그러면 여기서도 한 번 더 오버슈팅이 나와야 돼. 지금 하루에 5% 이상 올라오는 날들이 별로 없어요. 10에서 15% 이상 빵 터지고 가면서 그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 장대 양봉을 달다가 꼬리 달고 내려오는 날. 아무 때나가 아니라 10에서 15% 이상 움직였을 때. 혹은 그 다음날 여긴 양봉으로 잘 마감했는데 그 다음날 음봉 떨어졌을 때. 음봉 떨어지고 고점 대비 2, 3% 밀릴 때. 그럴 때 잘 실현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양봉인데 여러분 주변에 많죠. 여러분들이 돈 내고 막 방송 들어. 근데 매도 그래. 왜요? 목표 주가 왔으니까 매도. 정신 나간 것들이 무슨 목표 주가가 어디서 막말로 계속 가는 거지. HMM 누가 HMM 처음 우리가 7,000원 들어갔을 때 5만 원 목표 주가 합니다. 그러고 들어갈까 솔직히. 추세가 계속 강해지고 계속 때려서고 계속 들어와. 그러니까 목표 주가 설정되면서 계속 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양봉이 장대 양봉이 나온다는 건 뭐야? 시가총액 대형주가. 그럼 외국 기관이 어찌됐건 때려 산다는 건데 그날은. 근데 그날 아무 데서나 막 팔아.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장중의 기준에 매직 계산기 보고 고점 대비 밀려 내려오면은 안타깝지만 뺏길 땐 뺏기는 거야. LG전자 상한가 간 날 아우 창피해. 9만 원 초반 중반에서 물량 30% 다 채워놨죠. 그 이전에 다 채워놨었고. 그러다가 중간에 올라가는데 막 흔들어 버려. 변동이 나오겠죠, LG전자도. 야, 이거 설마 상한가 갈까? 34년 동안 LG전자 상한가 두 번뿐이 못 봤다니까요. 한 번은 주문 실수로 마감 동효과에 주문 실수로 하한가 맞고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 시작이었어요. 그거 이외엔 처음이야. 근데 주가 막 10%, 11% 올라가는데 13%, 15% 올라가는데 흔들려서 고점 대비 2, 3% 밀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오버슈팅 확실하니까 5%, 10% 비중 30%에서 차익 실현을 해 나가는 거지. 그리고 상한가에서 아유 좋아 상한가 이러고 가고 있는데 상한가를 몇 번은 들어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또 10% 뺏겼죠. 결국 10%가 남겼어.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주니까 현대모비스 1월 8일 날 시가총액 10위가 LG전자보다 더 큰 시가총액 10위가 장중 상한가 들어가요. 절반 차익 실현. 상한가 이탈되고 2% 밀려서 전량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꼬리 쭉 달리고 끝났죠. 고점을 미련 가지고 못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방안에서 HMM 25,000원부터 지금까지 이제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잘못하셨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느 기준점에 도달했을 땐 차익 실현해야 돼. 이번처럼 5만 원 찍고 밀리면 뭐 4만 9천 원 이렇게 하셔야지. 안 그러면 낭패를 보는 게 4만 1,000원대까지 내려와 버리잖아요. 순식간에. 그러다 보면 흔들린다. 그나마 다행히 주력주들 주력 창고가 매수해주고 5월 말에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수급 범위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어찌됐건 삼성 엔지니어링의 매집도 똑같습니다. 5.5%를 매집을 했어요. 5.5%를. 5.5%를 매집을 할 때 이게 2007년도 ELW 2권짜리 도서에 있는 전략입니다. 이 내용이. 2007년도. 이것도 지금 잘라놓으라 그래서요. 내일은 뭐 박승희 TV 방송은 없지만 화요일 날이라도 갖고 나갈 테니까 어떤 거? 이 기준에 대해서 2007년도 도서자료 온라인사에서 교육해드리잖아요. 그거 좀 잘라달라 그래. 2007년도에 우리는 이미 정형화되어 있었다. 어느 누가 매집을 해도요. 내가 매수한 평균 단가에 일단 매집하는 동안에 그 규모가 상장 주식수에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 주식수 830만 주뿐이 안 돼요. 그거 상한가 가기 전에 얼마에서 시가총액 1,000억 조금 넘었지. 거기서 100억 사버리면 10% 사는 거야. 그러면 사는 순간 주가는 올라가겠죠. 유통 물량이 없었으니까 별로. 그러다가 결국은 매수평균 단가 대비 이렇게 올려놓지 않으면 내가 털고 나가면 내 물량에 의해서 두들겨 맞아서 주가 밀리는 거예요. 하한가도 나와. 그럼 손실이라니까요. 그래서 주가를 자연스럽게 수급 논리에서 매수가 들어오면 주가는 올라가겠죠. 계속. 뭐 SM 같은 경우 요즘 계속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겠죠. 근데 그 매수 평균 단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SM이 한 34,000원대 평균 단가예요.
응? 인위적으로 어느 날 눌려가지고 많이 밀려내려. 그럼 땡큐하지. 지금 한 7% 샀거든. 그러면 그쪽도 평균 50%.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5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지금 3만 9천 원인데. 그런데 다만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가 260개 종목이 돼요. SM이 이제 1조 깔딱깔딱해. 그런 종목은 한 방에도 막 5%씩도 빠져나와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그렇게 매집을 했을 때 뭐 한 명이 매수한 건 아니지만요. 대략적인 평균 단가 대비해서 이 정도의 등락 범위를 가져가야 그들도 거기서부터 차익 실현할 수 있다. 그게 HMM이 계속 평균 단가 대비 프리미엄이 10%씩 붙어 있었던 거예요. 목표 주가가 10% 이상으로 놓여져 있었단 말이에요. 현재가 대비. 그러다가 마지막 차익 실현했던 범위가 매집의 목표 주가가 얼마? 42,000원인데 주가만 5만 원을 가버려요. 근데 수급은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해. 어디서요? JP모건 모건스탠리가. 그래서 꼬리 달릴 때 차익 실현을 해드린 기준. 잘했지. 얘도 마찬가지예요. 삼성 엔지니어링의 기준 5.5% 2억주 수준의 상장 주식수에서 1,100만 주의 쌍끌이 매수예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그 쌍끌이 매수가 진행이 되고 이런 내용들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여러분들 수익 내는 게 아니라 쌍끌이 매수가 진행이 되고 이것도 다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17일까지 개인들 얼마 1,200만 주, 1,100만 주 뺏겼습니다. 5.5% 뺏겼습니다. 5.5% 뺏기고 평균 단가가 얼마예요? 15,600원입니다. 15,656원입니다. 9원입니다. 그러면 이 50%까지 들어 올린다고 쳤을 때 23,500원까지는 들어 올려놔야 쌍끌이 매수한 1,100만 주를 다시 팔고 나갈 수 있다. HMM 요즘에 외국인들이 어찌됐건 600만 주 이상 막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가 크게 안 밀렸죠. 대신에 5만 원에서부터 4만 천 원대까지 훅 밀리잖아. 그런 기준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들어 올려놔야 또 지금의 기준에서 4만 원대 초반 기준에 수급이 꼬이지 않으면은 계속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화요일 날 4만 2천 원에 편입을 한 거 우리는. 오늘 종가가 4만 6천 원. 와, 같이 움직여서 수익 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도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주봉에 대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이것도 23,500원이나 희한하게. 결론적으로 매집과 갭에 대한 이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조금만 배우시고 내가 이 나이에 뭘 배워? 라고 생각하시면은 윤정두가 잡아드리고 오버슈팅이 나오는 구간에서 차익 실현만 잘 잡아드려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1,000원 밑에서 사고 1% 밑에서 사고 1% 위에서만 팔아도 2%면 또 아래 위로 움직일 때 변동성이 큰 HMM 5% 위에서 팔고 5% 밑에서 사면 10%죠. 여러분들이 HMM 2,000주만 가지고 있어도 그럼 1,000만 원씩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VVIP 회원님들이 140분 정도 계시고 직장인 문자반이 100여 분 정도 되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러면 왜 들어와 있을까? 왜 들어와서 지금까지 함께 가고 있을까요? 주도주 IT가 꾹꾹꾹 눌려있고 자동차가 오늘 흔들리고 그나마 LG화학은 90만 원 넘겨줘서 다행이고 HMM 덕분에 올 그래도 상반기 1년 농사 상당 부분을 지어놓고 왜 같이 움직일까? 혼자 해도 되는데. 명확한 시황을 잡아드리는 기준과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펀더멘탈이야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명확하게 잡아드리는 오늘 꼬리 달렸는데 오늘은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 오버슈팅이 제대로 나오는 날이 그 기준은 우리는 10에서 15%를 잡겠다. 그 10에서 15%의 흐름이 나오다가 꼬리 달리거나 음목 떨어질 때 그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 결론은 내가 혼자 하니까 못하죠. 옆에서 악을 쓰고 오늘 같은 날 HM 3번씩 막 매수엔 드리고 49,000원 매도할 때도 며칠 동안 계속 차익 실현 하셔야 됩니다. 악을 써드리고. 그래 여러분들 수익 계좌 나오는 거예요. 그래 HMM의 이런 수익. 23시에는요. 또 22시 야간 방송에는요. 이 HMM에 대해서 더 원고 보강해서 가지고 나가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도 PD 선생님들 더 보강해서 이런 자료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주말에 차분하게 저도 자료 보강하고 영상 보강하고 그렇게 해서 이 지금 영상이 바로 그냥 박성재 TV에 주말에도 송출될 수 있게끔 이거 송출될 수 있게끔 와꾸 짜는데 그게 무슨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1년이 걸리냐고. 그냥 막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빨리빨리 해놔야 여러분들께도 해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내용들은 언제? 22시 야간 방송 그리고 23시에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윤정도 스스로가 능동적이지 않으면 누가 쫓아오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내부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고. 응? 아무리 좋은 콘텐츠가 있으면 뭐해? 찍자고 하는데도 못 찍고 있으면 장비값만 아까운 거지. 이 내용들 잘 기억 속에 머릿속에 잘 가지고 간직하고 계십시오. 22시 또 23시에 또 주말 교육 일요일 날도 또 해드릴 거 아니에요. 일요일 날 야간 9시 혹은 10시 교육 9시에 뭐 세력대망님이 또 하시더라고요. 그 교육 잡아드리고 이런 캔들 기준 소름 돋잖아요. 캔들 38,000원 오늘도 샛별용 또 떴어. 똑같은 샛별용 떴다고. 어디서? HMM에서. 그걸 왜 놓치냐고. 그죠? 그렇게 해서 오늘 새벽 1시까지입니다. 오늘 새벽 1시, 목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넘어가는 시간 새벽 1시까지는 여러분들께 이벤트 하나를 더 해드리면은 1개월 가입보다는 어떻게 3+2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까지는 6+6 해드렸잖아요. 혹은 2+1을 해드렸는데 3+2를 제외해놨는데 3+2 가입하시는 분들 들어오실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노트북 지금 배터리 나갔어 또. 그냥 몇 분이 접속하시는데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자, 마지막 인사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에도 좋은 수익 내시고요. 좀 피곤하시더라도 22시 방송 보시고 또 23시 방송 보시고 피곤해서 나는 힘들다 하시면 내일 아침 개장 전에 올려드린 또 전략 종목 보십시오.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윤정도의 주식 비시경 노란톡 참여 방법. 휴대폰의 노란톡 어플 실행. 하단의 채팅 아이콘 클릭. 오른쪽 상단에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그리고 오픈 채팅 아이콘을 클릭한 후 돋보기 버튼 누르고 윤정도의 주식 비시경 검색 후 입장. 이 방법이 어렵다면 노란톡 어플에 더보기 아이콘 클릭하고 오른쪽 상단의 코드 스캔 아이콘 클릭. 방송 화면에 나가는 QR코드 스캔 후 뜨는 URL을 클릭하기만 하면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 주식 투시경 교육 자료 받고 윤정도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투자의 시각이 바뀌는 경험.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